네, 이번 주 연달아 이어지는 주요국 통화정책회의가 환율 최대 변수로 예상되고 있죠. 한국개발연구원 김미루 연구위원 연결해서 외환시장 전망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이번 주는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회의가 예정돼 있는 만큼 통화정책 기조에 따라 외환시장의 민감도가 높아질 전망인데요. 이번 주는 중요한 경제 이슈들 체크하시고 원달러 환율 방향성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금 당장 다가온 7월 FOMC 시장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6월 개인 소비 지출 PC가 둔화세를 나타내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 커진 상황인데 이번 FOMC를 기점으로 달러원 환율 향방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미국은 최근 기조적인 물가의 안정세가 지속되면서 9월경에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라는 기대는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 툴에 따르면 미국이 9월 정책금리를 인하할 확률을 100%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이미 이러한 정보는 시장 가격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FOMC를 기점으로 원달러 환율이 추가로 하락하기 위해서는 연준에서 시장 기대보다 더 강력한 금리 인하 포워드 가이던스가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황이 연준에서 향후 정책금리 인하 경로에 대해 좀 더 강력한 시그널을 줄 수 있는 상황인지를 짚어봐야 하는데요. 현재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하락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속도에 있어서는 아직 시장의 기대에 비해서는 매우 빠르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4분기 기준 근원 PCE 물가 상승률은 2.9%인데요. 분명히 전분기 3.7%에 비해서는 많이 하락하였지만 예상치였던 2.7%를 상회하고 있는 다소 더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경제의 성장세도 중요할 텐데요. 2, 4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전기비 연율로 2.7%를 기록하며 전분기와 시장 예상치를 모두 상회함으로써 미국 경기도 비교적 탄탄한 상황이라 연준의 발언이 예상보다 더욱 강하게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FOMC가 지난 후에도 환율 하락이 큰 폭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하기는 다소 어렵지 않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외환시장에서 가장 그래도 주목을 끄는 통화라면 엔화겠는데요. 7월 초까지만 해도 초가 아니라 7월 10일, 11일, 그래 20일 전만 하더라도 이게 162엔을 갖다가 위협하던 그런 환율이었습니다. 지금 이게 152엔 왔다가 지금 153.8인데 지금 여기 역대급 엔제에서 또 순식간에 지금 이제 엔화가 강세로 돌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 엔화 가치의 급등 요인 어떻게 분석될 수 있습니까? 예, 그 말씀드린 대로 미국은 금리 인하 기대가 뚜렷해지는 반면에 일본은 금리 인하가 아닌 오히려 추가 금리 인상 그리고 일본 중앙은행의 국채 매입 축소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엔화 가치가 상승한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일본의 금리 인상 배경에는 그간 겪어왔던 역대급 엔화 약세가 있습니다. 이 환율까지 고려해서 통화정책을 시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경제학계에서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한은에서도 여전히 환율을 고려하며 통화정책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무엇이 맞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일본에서는 엔화 약세로 인한 비용 견인 물가 상승 압력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고 있고 이것이 경제의 선순환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계 소비 회복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다소 미칠 수 있으나 엔저가 물가 상승을 촉발하고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면 오히려 통화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존재하는 상황이라 이것이 시장에 반영되면서 엔화 가치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본 이번 BOJ 회의에서 이제 국채 매입 축소 규모도 이제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금리 인상 그리고 국채 매입 축소 동시에 단행할 수 있을까요? 예, 일본 중앙은행 입장에서 고민이 많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26일 발표된 도쿄 지역의 7월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면 6월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1.8%였던 것이 오히려 1.5%로 하락하며 목표치인 2%에서 멀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물가 상승을 감안한 실질 임금은 전년 대비 낮은 수준이 지속되고 있고 이에 따라 향후 물가 상승 압력도 저하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들은 과연 일본의 물가 상승률이 정책 목표인 2%에 중기적으로 안착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게 하는데요. 그렇다면 여전히 금리 인상이란 결정은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거시경제 상황도 잘 아시다시피 1, 4분기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로 0.5% 역성장을 하였고 이 상황에서 엔화 약세에 제동을 걸어 엔저의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순수출마저 조정된다면 거시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한 이후에 완화적 통화 기조를 유지하며 매달 6조의 안팎의 국채 매입을 지속해 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축소하겠다고 발표할 가능성은 있지만 당장의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것은 향후 물가 흐름을 좀 더 지켜본 뒤에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과거 뭐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 할 때는 뭐 세상의 돈이 영국 돈이 파운드였습니다만 요즘 그만한 위상은 아니더라도 통화 정책에 있어서는 그래도 굉장히 이 영란은행의 저 행보를 갖다가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영국도 이번 주 통화 정책 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소 이렇게 좀 그 안에 위원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은데 예상 시나리오와 함께 한번 파운드, 달러 흐름 전망도 한번 짚어주시죠.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영국의 통화정책 방향에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그 이유에는 영국의 거시경제가 예상보다 튼튼하고 서비스 물가 및 임금 상승률이 예상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영란은행이 이번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할지 아니면 한 번 더 데이터를 지켜보고 결정할지를 고심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가 되고요. 전반적인 환율 흐름과 관련해서는 달러 자체는 점차 강달러가 약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지만 여전히 미국은 2, 4분기에도 소비 민간 투자 이런 내수가 양호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고 강달러로 인해 순수출 약세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9월에는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높겠지만 그 이후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향후 달러 흐름을 전망하기에는 마찬가지로 이제 파운드의 흐름도 전망하기에는 아직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항상 그렇듯이 모든 가격의 가장 좋은 전망치는 현재 가격이고 이는 환율에도 예외는 아니기 때문에 현재 환율이 향후 환율 흐름의 가장 좋은 전망치라고 보는 것이 안전한 판단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